김서연은 아침 6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 소리가 필요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이불을 개고 세면을 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달걀과 김치를 꺼냈습니다. 남편 박현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 한편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밥 됐어요.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안방을 향해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현우는 신문을 펼쳐든 채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밥그릇을 차려주고 반찬을 덜어주고 국을 떠서 올렸습니다. 현우는 한마디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서연의 말에도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35년. 이런 아침이 수천 번도 넘게 반복되었으니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서연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서연은 결혼 전에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일이 적성에 맞았고 꽤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여자가 집안일을 돌봐야지 밖에서 뭘 하겠어.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현우는 그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으니까요. 첫째 아들 민준이가 태어나고 이듬해 둘째 딸 지수가 태어났습니다. 서연의 하루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밤새 울음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현우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육아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애 기저귀를 갈아? 그건 내 일이지. 현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이들을 안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시부모님이 편찮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지셨고 시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서연은 당연하게 두 분의 병수발을 도맡았습니다. 며느리가 해야지 누가 해. 친척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아침마다 시부모님 댁에 들러 식사를 챙기고 병원에 모셨습니다. 약을 챙기고 몸을 씻겨드리고 대소변을 처리했습니다. 밤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년 뒤 시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준비하고 친척들을 챙기는 것도 모두 서연의 몫이었습니다. 수고했어. 현우는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이 고맙다기보다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민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지수는 결혼해서 경기도로 이사했습니다. 빈집에는 서연과 현우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현우는 퇴직 후 자문일을 한다며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오세요. 서연이 말하면 현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약속 있어.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서연은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마음속은 어두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검버섯이 생겼고 허리는 자주 아팠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서연은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 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격리로 일하던 25살의 서연. 웃음이 많고 당당했던 서연. 그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보, 나 들어왔어.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거울에서 눈을 떼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을 데우고 상을 차렸습니다. 현우는 말없이 식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길,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했을까?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불행하다고 느낀 적도 행복하다고 느낀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서연은 믿어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장을 봤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서연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이렇게 살게 될까? 10년? 20년?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서연은 장바구니를 든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오늘따라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우가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빗고 다시 빗고 옆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머리를 신경 쓴 적이 있었나? 현우는 옷장 앞에서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평소 입던 낡은 남방 대신 새로 산 듯한 베이지색 셔츠를 꺼냈습니다.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어디 가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자문회의. 현우는 짧게 대답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문회의에 향수를 뿌리고 가나요? 며칠 뒤에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우의 휴대폰에 잠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서연이 여보, 시간 좀 봐줘요 하며 휴대폰을 들자 현우가 황급히 빼앗았습니다. 내가 볼게. 현우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멈칫했습니다. 현우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자리를 떴습니다. 전화가 오면 현우는 밖으로 나가서 받았습니다. 베란다로, 화장실로, 심지어 현관 밖으로. 통화 내용이 집안에 들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왜 저럴까? 서연은 의문이 생겼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 나이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서연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계모임 친구 이지은이 집에 들렀습니다. 언니 나왔어. 지은은 밝은 목소리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반가웠습니다. 지은은 10년 넘게 같은 동네에 살며 자주 왕래하던 친구였습니다. 어머, 지은아. 들어와.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지은은 예전보다 화장이 진했고 옷차림도 신경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언니, 요즘 어때? 힘든 거 없어? 지은이 물었습니다. 뭐, 그냥 그렇지. 다 똑같아.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부는 요즘 어때? 집에 자주 있어? 지은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니, 잠은 일한다고 밖에 자주 나가. 그렇구나. 남자들은 다 그래. 늙어서도 밖에만 나가려고 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남편도 그래. 요즘 자기 사업한다고 정신없대. 근데 언니, 형부 요즘 좀 달라지지 않았어? 달라진 거?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옷 입는 거나 그런 게. 지은은 웃으며 말을 흐렸습니다. 서연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곧 화제를 돌렸습니다. 언니가 너무 고생했어. 평생 남편 뒷바라지에 시부모 병수발에. 이제 좀 쉬어야 하는데. 지은의 목소리에는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래도 언니, 너무 참기만 하지 마. 남자들은 당연하게 생각해. 지은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이 다녀간 날 저녁 현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서연이 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식탁에 앉으며 무심코 물었습니다. 오늘 누가 왔다 갔어?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지은이가 잠깐 들렀다 갔어. 그 순간 현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입가가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평소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래. 현우는 짧게 대답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 표정이 신경 쓰였습니다. 왜 저런 표정을 지었을까? 하지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한편에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지은은 더 자주 들렀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서연의 집에 들어와 차를 마셨습니다. 언제나 남편 흉을 보며 서연을 위로했습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아.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언니, 너무 혼자 참지 마. 나라도 있잖아. 지은의 말은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은이 다녀간 날이면 현우의 표정이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떤 날은 서둘러 외출했고 어떤 날은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이 나이에, 설마 내 친구와, 설마. 어느 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현우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현우의 변화, 휴대폰 잠금, 밖에서만 하는 통화, 지은이 다녀간 뒤에 이상한 표정,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조각들을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맞추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현우는 신문을 보며 식사를 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나가요? 응, 오후에 약속 있어. 누구랑요? 서연의 질문에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 갑자기? 아니, 그냥요. 서연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현우는 다시 신문을 봤습니다. 사람들이랑 만나. 자문일 관련해서. 그렇구나.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의심과 부정이 동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서연은 확신할 수 없었고 확신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점점 차가워져 갔습니다. 동네 지인 김 사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은 동네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서연은 검은색 치마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우는 먼저 나간다며 아침 일찍 외출했습니다. 나 먼저 갈게. 인사할 사람들이 있어서. 현우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가자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서연은 영정 앞에 절을 올리고 유족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빈소를 나와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현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을까? 서연은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복도 저편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현우와 지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서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웃었습니다. 지은도 웃었습니다. 지은이 현우의 팔을 가볍게 쳤습니다. 현우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너무 가까웠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서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신음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서연은 모퉁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진짜였구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현우의 변화, 옷차림, 향수, 휴대폰 잠금, 밖에서만 하는 통화, 지은이 다녀간 뒤에 이상한 표정, 자주 들르던 방문, 남편 흉을 보며 했던 위로. 언니가 너무 고생했어. 지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서연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무릎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 단어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내 친구가, 어떻게 내 남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서연은 모퉁이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현우가 지은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3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조문객 한 명이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우와 지은은 황급히 거리를 벌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연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눈동자, 굳어진 입술. 왜 울지 않지? 서연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무게가 너무 커서 감정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거울에서 눈을 떼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빈소로 돌아가는 길, 현우가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있었어? 찾았잖아. 현우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 입으로 어떻게? 현우의 얼굴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서연의 옆에 섰습니다. 빨리 가자. 사람들 많아. 현우가 앞서 걸었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마음속으로 처음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늙어 죽을 수는 없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현우는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가로수, 상가, 아파트,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지은이도 왔더라. 현우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서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습니다. 그래. 서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응, 빈소에서 봤어. 인사만 하고 갔다던데. 현우는 태연했습니다. 거짓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우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서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5년이었는데 서연은 마룻바닥에 손을 짚으며 울었습니다. 시부모 병수발, 제사, 아이 양육, 집안일.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던 35년. 그 세월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이 멈추자 마음속에 무언가가 자리 잡았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뜨겁고 단단한 분노.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빨갛게 부은 눈. 하지만 그 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현우가 코를 골았습니다. 편안하게 잠든 그 얼굴을 서연은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아무렇지 않다는 것을,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다는 것을, 서연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을, 나는 그저 여기 있는 사람일 뿐이구나. 서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겠다고,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서연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그 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현우는 신문을 보며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드세요.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우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거센 폭풍이. 서연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현우를 배웅하고 집안일을 마친 뒤 서연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결혼 후 만든 통장, 생활비 통장, 적금 통장. 하나하나 펼쳐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생각보다 적네. 35년 동안 모은 돈치고는 초라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 교육비와 집안 경조사비로 나갔습니다. 시부모님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연은 연금 납입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예정액을 계산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빠듯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할 수 있어.
서연은 노트를 덮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으로 집 명의를 확인했습니다. 서연은 구청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었습니다. 집은 현우와 공동 명의였습니다. 결혼 초기에 서연이 일해서 모은 돈으로 계약금을 냈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도 내 몫이 있구나. 서연은 등기부등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은행에도 들렀습니다. 생활비 통장의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최근 3년치 명세서를 차곡차곡 챙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잠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지은이 또 집에 들렀습니다. 언니 나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니, 오늘 날씨 좋다. 우리 차 한잔 하자. 지은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차를 준비하며 지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과 내 남편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언니, 요즘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지은이 물었습니다. 응, 그냥 좀 피곤해서. 형부는 요즘 어때? 집에 자주 있어? 지은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똑같이.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마셨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래. 우리만 힘들지. 지은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 동정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날 저녁 현우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사람들 좀 만나고. 현우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현우의 모습이 창문에 비쳤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연은 그 미소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저렇게 웃는 거지?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답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중년 이혼 준비, 재산 분할 방법, 이혼 상담,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법적 절차, 필요한 서류, 재산 분할 비율, 모르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자서는 어렵겠네. 서연은 무료 법률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예약 확인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률 상담 당일 서연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 가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병원 좀 다녀올게요. 서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 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조용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었습니다. 결혼 기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35년이요. 자녀는요? 둘이요. 모두 독립했어요. 이혼 사유는요?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요. 변호사는 서류에 메모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 확신은 해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진이나 문자, 통화 내역 같은 것들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서연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의도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서연도 그들처럼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우연히 현우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우가 샤워하는 사이 거실 소파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지은 내일 봐요.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은 곧 꺼졌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리를 떴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확신했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현우와 지은의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최소 3년은 됐을 거야. 계산이 끝났습니다. 지은이 자주 드나들기 시작한 시점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서연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며칠 뒤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현우와 지은이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서연은 담담히 들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몰랐네요. 언니 혹시... 지인이 말을 흐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확인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시간 있으세요? 다시 상담받고 싶어요. 변호사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네, 오전 11시 괜찮으세요? 서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서연은 현우 옆에 누웠습니다. 현우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35년을 함께한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은 못할 거야.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들었던 현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고 봐요. 서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움직일 것입니다. 한 걸음씩 조용히. 이혼을 향해, 자유를 향해. 밤마다 혼자 울었지만 낮에는 평소와 똑같이 살았습니다. 아무도 서연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서연의 방식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고한. 서연은 준비를 끝냈습니다. 통장 사본, 집 등기부등본, 거래 내역서, 현우와 지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들 모두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잘 준비하셨네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족들에게 먼저 알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혼 조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집에 좀 오너라.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냥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서연은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준과 지수가 집에 왔습니다. 현우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현우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식탁에 차를 준비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연은 차를 따르며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주는 긴장한 표정이었고 지수는 의아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 이혼하려고 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과 지수는 얼어붙었습니다. 현우는 황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현우의 목소리에는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 3년 넘게. 거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사실이야.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해? 증거라도 있어? 있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카페에서 찍힌 사진, 문자 내역, 목격자 진술. 민준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오해야. 그냥 친구 사이라고. 친구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거짓말은 통하지 않아요. 현우는 체면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그렇다고 쳐. 그런데 이 나이에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 말에 서연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창피한 건 당신이에요. 지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빠.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우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그래서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나는 35년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당신을 뒷바라지했는데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시부모님 병수발도 내가 했어요. 제사도 명절도 아이들 키우는 것도. 당신은 그저 회사 다니면서 돈만 벌면 됐죠. 나는 평생을 당신과 이 집을 위해 살았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힘들었다고? 그게 다른 사람을 만날 이유가 돼요?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자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 나. 지은은 서연의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들어와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준과 지수가 지은을 보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이모. 지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구나.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도 사랑이었어. 사랑이요? 서연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내 친구였잖아요. 10년 넘게 우리 집을 드나들며 내 남편 흉을 함께 봤잖아요. 그게 사랑이었어요? 지은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나 이혼할 거예요. 법적 절차는 이미 시작했어요. 현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시 생각해봐. 이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살려고. 혼자 사는 게 무서워요? 서연이 현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였어요. 당신은 그저 여기 있었을 뿐이에요. 그 말에 현우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지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이 나이에 이런 결정을 해서. 엄마. 지수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제 괜찮을 거야.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한 달 뒤
서연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큰 집은 현우에게 남겼습니다. 대신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민준과 지수가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새 집은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식탁 하나, 작은 부엌. 하지만 서연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그 햇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혼자만의 삶. 35년 만에 맞이하는 자유.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서연은 매일 아침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천히 커피를 내려 마시고 책을 읽었습니다. 아무도 챙겨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공원을 걷고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내 삶을 살고 있구나. 어느 날 서연은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수채화 강좌였습니다. 결혼하면서 포기했던 것. 첫 수업 날, 서연은 붓을 들고 종이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첫 선을 그었습니다. 서툴렀지만 행복했습니다. 처음이세요? 옆자리 수강생이 물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저도요. 같이 열심히 해봐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럴게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민준과 지수는 가끔 들렀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지도 몰라.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참 예쁘다. 이런 노을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 하늘을 볼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서연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맑았다. 공원을 걸으며 봄꽃을 봤다. 수채화 수업에서 꽃을 그렸다. 서툴렀지만 행복했다. 서연은 노트를 덮고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8년을 살았구나. 그중 35년은 남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남은 인생은 온전히 자신의 것입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좋은 아침이네. 서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릴까? 공원을 걸을까? 아니면 그냥 집에서 쉴까? 무엇을 해도 좋았습니다. 모두 자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서연은 노트 마지막 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늦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서야 내 인생이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햇살. 서연은 그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자신을 위한 삶이었으니까요.